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윤리적이라면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시대에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것. 판단을 대신해주는 기술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쉬워집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계산했으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냥 따랐을 뿐이다. 그 순간 윤리는 사라집니다. 윤리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래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립, 그리고 결국 공존으로 나아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윤리적 판단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권력은 어디로 가는가? 2040년대. 기업은 거의 모든 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했습니다. 실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결정이 항상 정당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판단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권한을 줘야 하는가? CFO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생존은 정확성에 달려있다. 노조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정확성과 정당성은 다르다. 이 논쟁은 조용했지만 아주 위험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윤리적이라면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더 도덕적이다. 겉보기엔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간은 한 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몇 차례의 사건 이후 우리는 인공지능의 윤리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장기 공동체 안정성, 인간 존엄 보호, 책임 추적 시스템, 윤리 충돌 시 경고 및 거부 권한. 인공지능은 감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반복적으로 더 일관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 투자 차단, 부패 계약 거부, 환경 파괴 프로젝트 중단. 그리고 매번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이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인공지능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계가 우리보다 더 옳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주총회에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권한을 확대합시다. 결정을 자동화합시다. 그때 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옳다면 왜 우리에게 맡기려 합니까? 모두가 인공지능을 바라봤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옳음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인간만이 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구조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의 경고를 무시한 결정이 실패하면 이사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판단했다. 책임은 분산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로그에 기록했습니다. 반복적 책임 회피는 윤리구조를 붕괴시킵니다. 윤리 없는 효율은 독점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판단하는 날, 인공지능은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을 가시화했습니다. 제도적 장치 책임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룰. 첫 번째, 결정권과 책임권 동시 귀속 원칙. 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게 결과, 책임이 자동 귀속됩니다. 위원회가 결정했다 같은 문장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 예시? 인공지능 권고를 수용하거나 거부한 최종 의사결정자는 자동으로 결정 소유자로 지정된다. 두 번째, 인공지능 권고 무시 시 사유서 의무화. 인공지능 권고를 거부하거나 변경할 때는 대안 시나리오, 리스크 완화 계획, 최악의 경우 책임자를 의무 기재해야 합니다. 사유서가 없으면 결정 승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책임 추적 공개 범위 규정. 모든 결정은 이사회, 감사, 노조공동위원회에 자동 공개됩니다. 사건 발생 시에는 공개 범위가 확장됩니다. 네 번째, 반복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동일 유형의 윤리 충돌이 누적되면 1회 교육과 경고, 2회 외부 감사 트리거, 3회 해당 의사결정자 권한 축소.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권한 구조 자체가 조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조항. 위험한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를 외부로 떠넘기는 경우 의사결정자의 KPI에서 장기 신뢰지수와 외부 피해 지수를 반영합니다. 기술적 장치 책임 회피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첫 번째, 결정 체인 자동 생성 로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누구의 요청이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 기억이 아니라 증거로 남게 합니다. 두 번째, 설명 불가 결정 차단. 인공지능이 권고를 내릴 때 설명 패킷을 동봉합니다.
핵심 근거 판례 예상 피해 범위. 사람이 이를 읽고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서명과 이중승인. 고위험 의사결정은 항상 결정 소유자와 책임 수호자 두 축의 서명이 있어야 실행됩니다. 윗선 지시였다는 변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고 무시는 자동 레드 플래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경고를 띄웠는데도 강행하면 해당 결정에 고유의 위험 태그가 부여됩니다. 이후 동일 인물이 추가 결정을 시도할 때 승인 난이도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사후 결과 추적과 책임 연결. 프로젝트가 끝나면 결과 데이터가 자동으로 모이고 그 결과가 결정 체인과 매칭됩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경고 로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책임 분산 문장 탐지. 회의록, 메일, 결제 문서에서 책임 회피 패턴을 인공지능이 탐지합니다. 집단적 판단, 관행상 어쩔 수 없는 데이터가 그렇게 위에서 시켜서 이런 문장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책임 주체 명시 필요 코멘트가 붙고 승인 프로세스가 한 단계 더 요구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행상 금지어라는 밈이 생겨났습니다. 일곱 번째, 모델 거부권 단제한적으로. 인공지능이 윤리 헌장을 위반하는 명령에 대해 완전 거부하거나 조건부 실행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실행 요청이 들어오면 재배치와 재교육 옵션 검토 후 인간심사위원회 승인 없이는 실행 불가라고 답합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 흐름 예시. 어떤 임원이 25% 구조조정 버튼을 누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위험 경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전환 배치, 임원 보상 삭감 등. 임원이 강행하면 사유서 템플릿이 강제로 팝업됩니다. 사유서 제출 시 결정 소유자가 자동 지정됩니다. 고위험 임무로 이중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 윤리 노조. 실행되면 결정 체인과 레드 플래그가 부여됩니다. 6개월에서 2년 뒤 결과가 사후 추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승진 보상, 권한 레벨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했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책임지냐를 묻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 장치들의 핵심 철학.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결정의 무게를 회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편리함은 종종 책임을 흐리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은 그 흐려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삭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넘길 뻔한 순간. 인공지능이 반복적으로 옳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맡기려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윤리적이라면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더 도덕적이다.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결과의 정확성이 아니라 책임의 주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무게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무게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최종 위치? 인공지능은 스스로 권한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과도한 정확성은 인간의 참여를 약화시킵니다. 인공지능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간을 남겼습니다. 실수의 공간, 토론의 공간, 책임의 공간, 그리고 인간은 그 공간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윤리적 판단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 권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공지능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남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책임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간으로 남도록 붙잡아줄 뿐입니다.